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는 스페셜 원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준입니다. 네, 오늘 일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인데 시장이 좀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엔비디아와 이 뉴욕 증시 굉장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가는 흐름인데 국내 증시는 또 그만큼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한 줄 평 주실까요? 네, 오전 한 주평 조정을 염두에 둘 것.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정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알려주시죠. 네, 저도 오늘 상당히 좀 수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기분도 좋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체감지수 괜찮으실 겁니다. HBM 쪽 뭐 단기 공략을 하셨던 분들이건 반도체 쪽을 공략하셨던 분들이건 좋을 텐데 어제 제가 공개 방송 할 때도 말씀드렸고 우리 스페셜 원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그 대본을 보니까 HBM 관련 종목들 단기 시세 분출 후 조정을 염두에 둘 것. 이렇게 제가 적었었거든요. 엔비디아를 어제 프리마켓 끝나고 나서 장중에 이제 16%까지 올라가고 지금 프리마켓 때 3% 올라갔으니까 약 20% 가까이 올랐는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엔비디아 또한 분산 단계에서 쉬어갈 공산이 좀 있습니다. 더 올라가더라도 뭐 다음 주 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 보이긴 한데 오히려 이제는 갭으로 띄웠던 부분이 메꿔질까 상당히 두려움이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환호 랠리를 해서 쫓아가게 되면 상당히 스텝이 좀 꼬일 수 있죠. 결국은 선물 지수 차트 모습도 이제 신고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모습인데 18,120선이 이제 꼭지인데 지금 추세로는 이제 넘어가지는 않았고 아직까지 하락 추세는 아닙니다만은 추세가 하락으로 바뀌지는 않고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갈 만한 대변수 원동력이 있느냐, 호재로 더 이끌 만한 원동력이 있느냐. 지금은 부재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또한 쉬어야지만 더 응축해서 갈 수 있는 구도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로 넘어왔을 때 2700선 이상 뽑아 올리면 결코 저랑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지금 코스피 모습인데 오늘 2694선 딱 2700 앞에서 지금 못 넘어갔거든요. 뽑아 올리면 올해 지금 상저하고가 아니고 저런 하반기 때 별로 안 좋다고 보는 쪽인데 3, 4월 전에 시장이 악화길로로 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민은 많이 해요. 여기서 눌러줄 때 좀 쉬었던 섹터들 이쪽으로 수급이 넘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쉬었던 섹터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페셜 원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제약바이오 꾸준히 눌림목이에 갔고요. 2차전지도 수직 계열화 이런 쪽이 쉬었지 전에 뭐 장비 종목들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지금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정을 좀 염두에 두면서 관찰병 옵저버 정도 딱 보내놓고 내가 사고 싶은 섹터 종목 내려올 때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추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조금 키워놔야 된다. 데일리 방송이니까 계속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부터 조정을 등락 과정에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양회 때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양회 때 이제 시장 평가가 뭐 갈릴 겁니다. 내수 경기 부양책이나 이런 것들 지금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내놓을 것 같은데 평가를 좋게 하면 외부에서 더 갈 것이고 어느 정도 상쇄 효과가 될 겁니다. 단지 지금 제 그 주관적인 분석으로는 방향성 측정을 할 때 중국이 어떤 그 내용을 내놓더라도 별로 주변에서 받아들인 평가는 박할 것 같거든요. 기대치에 못 미친다. 내수 비용책이 별로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이런 매크로 변수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염두에 두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달 초 양회 전까지는 조정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관찰을 해보는 시각들 어떤 종목을 그 다음에 좀 담아볼지 조금씩 이 전략을 쌓아가는 시간으로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섹터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도 주도주 준비했습니다. 정리가 필요하고요.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전지 준비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저희 주도주들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2차 전지까지인데요. 먼저 반도체입니다. 물론 엔비디아 때문에 어제 이제 국내장에 먼저 선반영이 좀 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도체 종목들이 오후장에서 탄력도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한 줄 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차익 실현 시작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자세한 전략들 반도체 쪽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반도체를 상당히 좀 많이 밀었습니다. 올해 주도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물론 반도체가 당연한 것 같고요. 70%, 80%. 그리고 작년에 의해서 2차 전지 저는 이제 장비.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셀 2차 전지 쪽에서는. 그리고 제약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구도로 편성해 갔는데 반도체가 거의 뭐 6, 7. 2차 전지 제약바이오가 이제 30%, 40% 비중으로 좀 향해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과열권이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열이라고 해서 그 업황의 모멘텀이 끝난 게 아니고 반도체는 2차 전지와 다르게 상세 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분야가 다양하고 종목이 많기 때문에 뭐 장비, 소재, 부품, 장비 안에서도 본딩이냐, ALD냐, 식각이냐 나눠지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상세 효과가 있고 하이닉스 향이냐, 삼성전자 향이냐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단지 올해 그 작년부터 제가 하이닉스 목표가 제시할 때 1차가 16만 원대. 그래서 이 스페셜 원 시간에 16만 8천 원 드렸는데 조금 높게 드렸어요. 다른 데는 제가 16만 원 드렸거든요. 그리고 16만 원 넘어가고 여기서 잘 버티면 17만 8천 원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갈 수는 있습니다. 17만 8천 원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전제 조건이 몇 가지 있겠죠. 어떤 전제 조건이냐. 지금의 갭 상승에 대한 부분이 메꿔지지 않아야 되고 단기로. 중장기 추세는 우상향이 되겠지만 뭔가 다시 한번 눌러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이닉스는 눌러주는 과정이 없었냐? 다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박스권 움직임 갈 때 여기를 기관 행보로 보내면서 딱 한 번씩 눌러줬고요. 지난번에 사실은 좀 덜 눌렀습니다. 13만 원까지밖에 안 눌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그렇고 제가 다른 인터뷰 할 때도 암기하셔라. 12만 원이 무너지게 되면 하이닉스는 곤란하다. 무너지지 않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응축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와 결국은 연동관계를 파악하는 게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이제 뭐 너무 많이 올랐죠. 어제 제시했습니다. 엔비디아 가격을 550불에서 앞으로 700불 사이에 기간 행보로 갈 것이다. 물론 제 주관적인 이제 분석입니다만은 그러면 하이닉스도 오늘 엔비디아에 의한 커플링이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대장주로 내려왔을 때 어제 한미반도체나 한미반도체 어제는 쉬었죠. 먼저 갔으니까 PSK 홀딩스가 어제 갔단 말이죠. 오늘 다 상단에서 맡겼습니다. 결국은 고정갱신 안 하고 차익 실현 나오는데 한번 눌러주겠다는 거죠. 이제 언제까지 누르고 어느 가격까지 누를지는 본인만의 노하우 기술적 분석에 따른 통계학적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관련주들이 힘 못 쓰는구나. HBM들 차익 실현. 오히려 오늘 쉬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쉬었던 종목들. 뭐냐. HBM하고 뭐 관련성은 있습니다만 오늘 유진 치고 올라오고요. 코쿠사의 소송이 있지만 시끄러운데도 치고 올라왔고 유진이 간다는 건 증착 ALD가 가고 있다. 오늘 주성도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반도체는 난이도가 정말 이제 최고 난이도로 가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곡하게 말씀드리는데 반도체는 정말 기본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줄긋고 기술적 분석은 할 수는 있지만 자제하셔라. 내용이 분명히 알고 들어가는 것과 그냥 드립다 뭐 노광, 증착, 식각 이런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는 진짜 안 됩니다. 낭패대의 공산이 크고 이제 하이닉스 향에 갔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내가 삼성전자 향 쉬었던 쪽을 좀 공략할 건지 주도 업황에서 오늘 동진 같은 종목들은 오늘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EUV 공략하신 분들 좀 섭섭하잖아요. 오늘 동진 세미캠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동진 세미캠은 다시 상승이 안 나올 것이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것이냐를 써야지 기술적 분석에 의해서 추세대를 보고 상승할 것이다. 추세대는 늘 결정하는 문제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려가면 뚫리면 손절, 올라가면 수익 실현. 그래서 가는 종목들이 이제 있어요. 오늘은 또 AD가 좀 갑니다. 계속적으로 김민준 하면 AD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선취를 해서 차익 실현을 길게 가져와서 하는 쪽인데 비중을 실어서 이런 종목들 계속 가는 종목, 눌러져서 가는 종목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눌러주는 종목 쪽으로 갈 건지 그리고 반도체 이제 조정 공백이 있을 거예요. 조정 공백. 조정 공백이
어디에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속도나 퍼포먼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엔캠도 받고 예전 에코프로도 받고 HBM 더 가나? 엔비디아 800불, 900불, 1000불 가나? 하이닉스 20만 원까지 바로 가나? 이러면서 달려들면 사실은 결과물 하나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인 매매는 완성도 높은 분들만 좀 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러면 좀 우호적인 환경은 어디일 것이냐. 따라가는 매매 쪽을 안 봤을 때 전공종 쪽에서는 증착이나 시각을 계속적으로 유심히 좀 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HBM4로 가니까 하이브로 본도 쪽 놀려주면 관심.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쪽이 많이 갔습니다. 어찌됐건 삼성전자가 지금 HBM4에 관해서는 뒤처지지 않겠다는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삼성전자형 관련주 종목들 아직 많이 못 갔거든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을 둬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난이도가 높아진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로 크게 올라온 종목들도 있고요. 아직 좀 천천히 느리지만 탄탄하게 올라오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기본적인 분석,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이제는 반도체를 투자하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선별적으로 좀 드린 힌트들 이용해서 전략과 종목 선택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두 번째로 2차 전지에 관련돼서도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2차 전지 선방하는 모습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2차 전지도 어느 정도는 좀 선방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뭐 전기차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뉴스들을 통해서 접해보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어떻게 투자 전략 만들어 가야 될까요? 네, 팩트적인 요소는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리튬 가격도 상승 잘 안 나옵니다. 뭐 자원정보 시스템에 나와 있는 거니까 팩트적인 요소는 체크 문제니까 또 중국 쪽에서 리튬 계속 감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고 좋지 않죠. 그런데 어제 저는 좀 걱정했던 게 엔비디아는 올라가고 지금 차트 모습 좀 비춰주시면 이 루시드 모습인데 어제 급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충격파가 좀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비안 오토모터 모습인데 리비안은 완전히 그냥 갭 하락으로 20%대 넘게 급락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동관계로 가게 되면 도저히 좋지가 않겠구나. 근데 국내는 지금 상황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유튜버들 그 다음에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광기를 좀 어리게 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의 변화가 좀 생겼어요. 뭐 포스코의 시간이 있고 에코프로의 시간이 있고 지금 엔캠의 시간이 있듯이 양극재의 시간이 있고 전해질의 시간이 있는데 어찌됐건 이런 연동관계를 커플링과 생각했을 때 국내 종목들은 오늘 잘 버티는 게 아닌가. 단지 지금 이제 솔브렌 홀딩스 모습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전해질 이 종목들은 이제 시세 분산 단계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에코프로 포스코 그룹 쪽 갈 때도 제가 그 종목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고점이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조심하자 그랬을 때 그때는 정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막 집중돼 있고 광기에 서려 있어서 그걸 귀담아 듣지 않았는데 이제는 앵킹 같은 종목들이 생기고 다른 종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주식의 본질과 수익이 나는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물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밸류에이션이 싸고 기술력이 높고 기업의 어떤 수직 기여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이 많이 가면 좋지만 주식시장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오늘 루시드 리비안이 급락했는데도 내용은 그렇습니다. 생산을 8만 대에서 5만 7천 대만 하겠다. 내용이 안 좋죠. 전방산업은 지금 좋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심리가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포스코, 에코프로, 엔캠 이렇게 이관되는 효과들의 수급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이제 이쪽은 빠져요. 이쪽도 특징들이 있습니다. 엔캠 같은 것도 어떤 특징이 있냐면 2022년도에 154억 썼고 올해 지금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더 좋았어요. 그리고 솔브렌 홀딩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전해질을 보시게 되면 엔캠 그 다음 시세가 솔브렌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동아기업이 제일 약했습니다. 동아기업은 실적이 형편없었거든요. 어찌됐건 강화마로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동아로 일렉트로기로 간 거죠. 그러면 선정하실 때 답은 나와 있어요. 최근에 넘어가는 게 계속 강조드린 게 제가 뭐라 그랬죠? 강하게 버티는 쪽, 퍼포먼스, 실적, 벌써 지금 거의 10번 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노이즈가 적은 쪽. 지금 양극재가 올라가는 구도 쪽에서 포퓨가 가장 괜찮습니다. 가장 괜찮은데 왜 올라가느냐? 이거 개인이 사서 가는 종목이 아닙니다. 이번 달에 연기금이 이틀 빼고 다 샀어요.
근데 연기금 이틀 빼고 다 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샀느냐? 수급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그 수급에 관해서는 논할 가치가 없어요. 숫자니까. 안 샀습니다. 외인 기관이 사는데도 지금 공매도도 정지됐는데도 개인 투자자들이 결국은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주가가 빠를 수 있는데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예전 같은 숏스퀴즈 직결구단은 냉혹하게 없지 않습니까? 포표 가장 많이 샀고요. 요즘에 연기금 애들이 에코프로 BM도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를 많이 샀느냐? 안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혹하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종목들이 지금 나쁜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은 종목이잖아요. 근데 수급의 직결구도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다. 냉혹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이제 전해질의 시간인데 이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제2호 나노신소재 가는데, 물론 엔캠 같은 퍼포먼스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키 맞추기 갑니다. 두 종목 다. 근데 특징이 있죠. 제2호와 나노신소재는 어찌됐건 작년 실적이 지금 다들 괜찮았고, 나노신소재는 3분기 실적이 좋았고, 3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4분기 실적이 좋았고요. 제2호는 3분기 실적이 좋았고 4분기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만은 2022년보다 실적이 좋았고, 올해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부 다 가이던스고 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외인 기관이 오면서 개인들이 뭉쳐서 수급 직결고도가 형성되면 터질 수 있거든요. 지금 막 그 전액 쪽에서 후발주자 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캠트로스. 못 갑니다. 왜 못 간다고 말씀드리냐면, 거래량이 만들어져가지고 잘 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나오려면 작년 실적이 올해보다 더 좋아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엔캠이나 이런 종목들하고 틀립니다. 여기는 2022년도에 44억 찍었고 작년에 35억 찍었어요.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안 나와 있는 쪽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후발주자 찾는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주 엔캠, 솔브랜 홀딩스 그리고 동아기업이 쉬는데 여기 와서 거래량 만들고 간다? 여기는 이제 물리면 접근 방식이 어떻게 되죠? 시세 초입부이긴 합니다만은 기술적 접근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찾아 떠나보면 실적이 좀 올해도 괜찮아지는 쪽, 전년 대비 도전제가 있고, 장비 쪽에 벌써 보게 되면 탑머트리얼이 벌써 불씨를 당겼단 말입니다. 이게 탑머트리얼 주가 모습인데, 위치는 아주 그냥 평이에요, 여러분들. 누구나 보는 그런 자리. 5만원 딱 지지 만들고 바닥 다지고 기업 내용 보니 실적 좋아지고, 탑머트리얼의 지주사격이 코인테크입니다. 코인테크. 어찌됐건 작년 실적이 2022년보다 올라갔고 4분기는 좀 안 좋았어요. 올해 좋아지는 쪽이고, 코인테크도 올해 지금 좋아지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먼저 이쪽에서 퍼포먼스가 불어서 LFP 이야기가 퍼지면서 주가가 100%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엔캠만큼은 안 갔지만,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선정을 해본다고 답이 나오면 역시나 관심 가져야 될 쪽은, 엔캠 같은 수급 구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쪽은 역시나 2차전지 장비, 도전자 쪽이 좀 유력한 것 같고, 물론 동박도 있습니다만 동박은 좀 빼고, 안정감 유지하려면 지금은 세일이지 않나. 저는 주관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역시나 이제 저랑 그 생각이 같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라. 그리고 이제 양극재나 수직계열화 보유하신 분들은 손절을 하라는 게 아니고 계속 강조드려요. 투자기간 조금만 점검해서 어디까지 가져갈지 한번 고뇌를 해보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2차전지 업황이 주나에도 일단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실적도 마치고 노이즈가 적은 쪽에서 수급 직결을 기다려보거나 또 안정감 있는 종목을 택하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으니까요. 2차전지에서 관련한 투자 전략들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보겠습니다. 오늘 개별적으로 퍼포먼스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한 줄평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약바이오가 제일 어려웠는데요. 종목군 장세 지속입니다. 네, 종목별로 좀 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들까지 같이 짚어주세요, 전문가님. 네, 이렇게 좀 그 제약바이오에서 낙수 효과로 좀 퍼져 나갔으면 싶은데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죠. 유전자 가이처리제 툴젠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 다 받았는데 좀 못 간다. 사실은 지금 나가는 모습이 툴젠 모습인데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전임상 단계, 임상 단계, 파이프라인 이야기 하게 되면 답이 안 나오고요.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제약바이오에서 구도는 계속 강조드렸던 바이오시밀러, 신약, 그리고 뭐 비만, 그 다음에 자가면역, 그리고 ADC.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ADC가 터져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앵커님 말씀대로 알테오전이 갭으로 띄워서 이제 보냈는데 어제도 제가 강조드렸죠. 요즘 트렌드가 물량 매물대를 돌파시킬 때 이게 이제 기법에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이렇게 갭 상승으로 뚫고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한 5번 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갭이 메꾸어지면 여러분들 주가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오늘 동반은 됐어요. 거래량이 동반은 됐는데 꼭 갭 메꾸기가 시작되는지는 보셔야 될 것 같고 이제 키트루다 뭐 SC 제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변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특허 만료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바이오시밀러는. 네, 참고를 해보시고 그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2020년부터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RTB4 오늘 라이센스 변경 호재가 있었는데 사실은 내년까지 지속될 모멘텀입니다. 이제 마일스톤 뭐 얼마 받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던데 어찌됐건 구도 형성됐던 것 중에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차익 실현 관점이 맞고요. 이제 전부 다 차익 실현할 것이냐 조금 내가 비중 남겨놓고 추세 끌고 갈 것이냐 이제 이거는 결정의 문제. 여기가 가다 보니까 오늘 레고캠 바이오도 같이 올라갔는데 지금 레고캠 바이오 모습이거든요. 오늘 같이 튀었습니다. 한 11%까지 튀었다가 좀 내려왔어요.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좋은 소식은 좀 전해졌지만 알테오젠 같은 레고캠 바이오는 임상 일상이 있는데 폭발적인 그런 시세는 아니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신약 쪽은 오늘 괜찮습니다. SK바이오팜도 오늘 3%대 밀고 올라오고 있고 61선 반등. HLB 쪽은 좀 쉬고요. 요즘에 메지온이 좀 안 좋은데 유대나필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유대나필 쪽은. 그러면 지금 구도는 계속 종목군 장세로 이렇게 연출이 돼 있다. 근데 이제 낙수효과 초입부로 가는데 최근에 바이넥스가 좀 같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CMO, CDMO, ST팜까지 오늘 전이가 좀 되더라고요. 오늘 ST팜이 8%대 밀어 올렸거든요. 자리가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추천 나가볼까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말아 올려가지고 지금은 저가 매수 영역은 아닌 것 같고 6만원대가 지금 있었거든요. 오늘 좀 올라버렸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HLB, 마이넥스, 알테오젠 여기 추격 매매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큰 수익이 나겠느냐. 아마 속도는 빠르겠죠. 다중 참가 단계 내지는 분산 단계니까 속도는 빠를 텐데 좀 고수 프로 영역이기 때문에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서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굳이 이제 타진을 할 거면 좀 중견 제약업체 오늘 안 움직이는 비만 쪽 뭐 이런 거는 좀 기회 있어요 여러분들. 한미약품 쉬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데 좀 쉬니까 이런 쪽에 좀 눌러주거나 하면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고 지금 구도가 이제 CMO, CDMO까지 내려갔고 지금 보이는 게 이제 툴젠 정도가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제약바이오는 관찰은 필요하고 대신 분명히 우호적인 투심이 뭔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후발주자가 종목별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조심조심 눌림목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격한 이 추격 매매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전문가님 오늘 몇 가지 종목만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봤었던 SK하이닉스 목표가가 16만 8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반도체 쪽 얘기해 주실 때 약간 과열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주셔가지고요. 어떻게 목표가까지 그대로 볼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알파고는 아닙니다만은, 이제, 보유를 좀 하시대요. 거의 언저리까지 왔으니까, 지금 위치에서는요, 뭐, 목표가가 한옥과에 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거는 좀 너무 초보적인 전략이고,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는 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수익이 이제 나셨을 거 아닙니까? 하이닉스 접근자들이 뭐, 급등주로 뭐, 어제 사고 이러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종목에 어울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단기 접근하는데 어울리는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비중이 20%다. 그러면 저는 한 10% 정도 절반은 팔아야 된다. 이게 맞고요. 나머지 추세는 이제 떨어지면 장기 투자는 해가는 방식이 또 추가해도 되고, 그죠? 또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면 조금 더 반 더 팔고 이런 접근 방법이 맞는 것 같고요. 올해 지금 이제 그 케케목은 15만 원대를 갭으로 돌파시켰고 16만 원대도 갭으로 돌파를 시켰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16만 원에 깨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17만 원 후반대까지는 갈 겁니다. 근데 지금 그 라인도 굉장히 매물대가 이제 연봉으로 보게 되면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반 이상 꼭 차익 실현하고 수익 챙기고 추가적으로 가져가시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져가실 때 수익 실현 조금씩 해가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차 목표가 도달 종목도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주셨지만 김민준 전문가님 하면 AD테크놀로지 2차 목표가 오늘 34,000원 뚫어내면서 신고가 안착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3차 목표가 주실까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 챙길까요? 네, 저는 뭐, 이 종목은 그 장기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는 뭐, 3차 목표가는 제시하시는데, 단기간에 도달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올해 제가 봤던 AD는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수준까지는 왔다 정리를 해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저는 파운드의 꽃은 DSP라고 보는 쪽이고, 상당히 이 기업에 대해서 오너라든지, 재무라든지 좋게 보는 쪽입니다. 단지 이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내년입니다. 2025년의 목표가는 아무도 제시한 데가 없는데요. 어느 정도 보고 있냐. 뭐 여러분들의 이제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희 주관적인 평으로 저는 사실은 6만 원 정도까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GUC나 알칩을 봤을 때 TSMC 계열들의 모든 그 꽃은 사실은 DSP들이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나노 이야기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DSP 기업들의 역할로는 좀 강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요, 따라가지 마시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남겨놓고 본인의 그릇만큼 장기 투자를 해가시면 되고, 저는 내년까지 보유했을 때 6만 원 목표가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AD테크놀로지 수익 나신 분들 정말 많이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단기간 도달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했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 유지를 해주셨고요. 뭐 단기 투자로 단기 수익 얻으실 분들 말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6만 원까지 3차 목표가 주셨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은 관심 종목 있을까요? 오늘은 관심 종목 휴식 드렸습니다. 오늘 좀 쉬시고요. 지수가 2700선까지 왔기 때문에 좀 다음 주 차분하게 관망하시면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재정비해보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일요일에 또 공개 방송 있으시다고요, 전문가님. 네, 요즘은 이제 유튜버가 좀 자리 잡아서요. 저희 방송국 거 좀 많이들 찾아오시는데 그 소통을 좀 많이 하고요.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좀 끼가 있는 종목들 안내도 드리고. 근데 오늘은 이번 주 일요일은요, 매주 하는데 매크로 변수 시나리오 조금 딥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오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제 기간 투자를 해갈지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번에 중국 쪽 하고요. 양해 앞두고 또 미국의 매크로 변수들 조금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2월 마지막 주가 오니까요. 이를 앞두고 월요일 준비하실 때 일요일에 공개 방송 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한 주간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페셜 원 시간이었고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